예. 대한항구 문재인 대통령 이미 A4 용지 없으면은 뭐 잘 못하시는 것처럼 저도 오늘 좀 자료가 많아서 A4 용지를 좀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얼마 전에 대한항구 문재인 대통령 님이 북한이 동의하면 백신 공급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 내용이 나온 한겨레 신문 기사인데 기사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북한 동의하면 백신 공급 추진,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북한이 동의하면 북한에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백신이 부족해요. 그런데 북한이 동의를 해주면 북한의 백신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북한이 요청하면 북한의 백신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동의를 하면은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도움을 주면서도 눈치를 보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고방식이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내가 누굴 돕는데 그 사람이 내 눈치 보면서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도와줄 준비 다 하고 북한이 동의해주면 내가 도와주겠다. 이 사고방식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2007년에 노무현 정권 당시에 문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그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에 있어가지고 북한의 눈치를 보고 기권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게 KBS에서 팩트체크를 한 거예요. 문재인 후보는 이에 대해 국정원을 통해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를 파악해봤다. 아니 지금 북한을 규탄하는 유엔 인권결의안을 지금 표결을 하는데 북한 눈치를 봤다는 거예요. 북한에 물어본 건 아니고 북한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거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아니 도둑놈 규탄하는데 도둑놈이 어떻게 나올지 그거는 눈치를 봐가지고 기분 나빠할 것 같으니까 표결을 기권했다는 거예요. 이 북한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 영진이의 그 암살자들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예술영화 불인정 이게 이런 어떤 북한 눈치 보기의 하나로 아까 제가 들었는데 위원회에서 7명이 전원 일치로 불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7대 빵 나왔다. 그러니까 전원이 다 이거는 예술영화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거 북한 눈치 보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영화 김정남 암살 다큐 영화 암살자들입니다. 기사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을 다룬 미국 다큐멘터리 영화 암살자들이 국내 개봉을 앞두고 예술영화 불인정 결정을 받았다. 다큐멘터리 영화가 예술영화 인정을 못 받으면 극장 상영이 어려워진다. 이게 여러 언론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암살자들이라는 영화는 대한민국의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기에 앞서서 썬댄스 영화제에서 첫 상영돼서 초청돼서 화제가 됐던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를 영진에서 상영하라 마라 한 건 아니죠. 그런데 이런 영화 같은 경우는 소자본으로 영화를 만들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블록버스터 영화들, 상업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영화들, 그래서 엄청난 자본을 들여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그거를 홍보를 하고 극장을 잡고 하는 영화들은 극장 상영을 그렇게 상업적으로 하죠.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런 상업적인 영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성을 위주로 하는 일반 개봉관들에서는 개봉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즘에 개봉되고 있는 영화들 내용을 쭉 보면은 그 장르만 봤을 때 대부분이 액션, 범죄, 스릴러 뭐 이런 영화들이에요. 우리가 식탁으로 치면은 현식을 강요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이런 다양한 영화들, 저 소자본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들이 그나마 상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면 예술영화로 인정을 받아서 예술영화 전용관을 통해서 상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전용 영화관은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설령 상영을 해서 돈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상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이 영화 제작사나 배급사 여기를 대변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양한 영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막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막았냐? 아니, 돈 들여서 개봉하면 개봉할 수도 있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한테 수십억, 수백억 드는 치료를 보여주면서 야, 너도 수백억, 수십억 있으면은 치료 받을 수 있어. 이거 그림의 떡입니다. 결국은 죽으란 얘기예요. 이런 소자본 영화, 이런 영화들 예술영화로 불인정하게 되면 그냥 상영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게 어떻게 불인정됐나 요거를 기사에서 찾았어요. 이게 예술영화 불인정 통지서예요. 도대체 왜 불인정이 됐나 내용을 살펴보니까 딱 한 줄 나와 있어요. 심사기준 제1항 1, 2, 3, 4, 5에 따라 불인정함. 그래서 이 기준 1조 1, 2, 3, 4항이 뭔지를 또 봤어요. 봤더니 작품 영화 미학적 가치가 뛰어난 국내외 작가 영화, 소재, 주제, 표현 방법 등에 있어 기존 영화와 다른 색다른 특색을 보이는 창의적, 실험적인 작품. 뭐 이렇게 해갖고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를 그대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평가 기준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불인정의 사유다.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돼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예술영화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그 내용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러면 5월 10일 날 똑같이 같이 심의를 받았던 다른 영화들을 봤습니다. 암살자들 이외에도 많은 영화들이 심의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게 뭐 그냥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중국 영화 6편이 심의를 받았는데 중국 영화 6편은 전부 다 예술영화 인정을 받았어요. 중국 영화라도 예술영화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뭐 그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도대체 어떤 영화들이 인정을 받았나 봤더니 금방 끝납니다. 이게 개봉된 영화가 아니니까 자료 찾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제목이 음양살. 명나라 시대의 부패한 관리로 인해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싸움에 나가는 여성 등을 다룬 영화. 뭐 이래서 몇 편이 중국 영화가 6편이 심사를 받아서 6편이 다 됐는데 예술영화로 인정을 받았어요. 이 자료를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 제가 포스터는 2편을 찾았어요.
이거. 그 다음에 이거는 도박영화 도신. 근데 희한하게 두 영화의 포스터가 무슨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예술영화 공장이 지금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포스터가 똑같아요. 제가 이 포스터만 가지고 뭐 예술영화다 아니다 이거를 말씀드리기 어렵죠. 그런데 이런 중국 영화들, 그러니까 도박영화, 그 다음에 무슨 뭐 마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영화, 이런 영화들도 예술영화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엄격해서 예술영화로 인정받기 어렵다면은 이런 영화들하고 영화 암살자들하고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이걸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영화 암살자들의 그 토마토 지수, 그러니까 뭐 로튼 토마토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프레시 토마토 98%를 받았어요. 그리고 팝콘 지수 92%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로튼 토마토 지수가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나리라는 영화, 프레시 토마토 98%, 그 다음에 팝콘 지수 88%, 암살자들이 관객으로부터 더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이 팝콘 지수가 관객들 이제 팝콘 먹으면서 이제 영화 보잖아요. 그 지수라 부릅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이 영화를 본 그리고 관련 기관들이나 이런 데서 높게 평가를 했어요. 안 그래, 엄청 크게 들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썬댄스 초청된 김정란 암살 영화, 영진이는 왜 예술 영화로 인정을 안 할까? 그 썬댄스 영화제가 뭔가 찾아봤어요. 썬댄스 영화제,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오스카상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유명한 미나리, 이게 썬댄스 영화제에서 그 찬사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유명해진 거예요. 이게 뭐 돈을 많이 들인 블록버스터 영화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썬댄스 영화제에서 초청을 받은 이런 영화들, 예술 영화로 인정받아서 무조건 인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서 해외에서 찬사를 보내는 이런 영화,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마계 무슨 하고 도박 영화, 중국 영화 포스터는 어저 목사에다 붙여놓은 것처럼 똑같은 이런 영화들은 예술 영화로 인정을 받는데, 이렇게 어디 보면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은 영화는 실대빵으로 예술 영화 불인정을 받냔 말입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는데 이들이 뭘 한다고 얘기를 하냐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야구, 축구 이런 스포츠 보면서 심판이 전문가인데 판정 내리면 그냥 우리 전문가 아니니까 입 닫고 있습니까? 오판을 하면은 우리가 피겨 스케이팅 전문가라서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 예술 점수 받는 거에 있어가지고 아 그건 맞는 것 같다, 틀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전문가들이라는 거 사람들은 이런 거를 평가하는데 제시된 기준을 누구나 수긍할 수 있게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하는 거지, 이 평가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평가를 하라는 게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전문가예요. 이래 해서 이건 불인정이다, 납득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야 영화를 많이 보는 사람이지만 뭐 전문가 뭐 자격증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조차 이런 높은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유독 대한민국의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이거를 실대빵 7명 전원 예술영화로 불인정하겠다는 판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북한 눈치를 봐서 혹은 그럴 리 없겠지만 북한의 지령에 의해 이렇게 예술영화로 불인정 판정이 난 게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영화진흥위원회는 분명히 이 평가 기준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런 결론이 났는지
그리고 아마 이게 재심 들어간 걸로 아는데, 뭐 이거를 내가 좋아하는 영화니까 무조건 예술 영화가 돼야 된다, 내가 보고 싶으니까, 이거 아닙니다. 이 판결에 적어도 이 영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내려달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